이 사건명부터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사건명. The War of the 디올백. 오. 디올백의 전쟁. 디올백의 전쟁이다. 예. 그게 한 줄 평입니까? 그게 이제 이번에 이 사단을 The War of the 디올백. 너무 웃지 마. 큰일 나. 디올백의 전쟁. 이렇게 되는데.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월 23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안경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네요. 일단 제가 요즘에 커뮤니티 글들을 조금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정프로를 마치 무슨 독립군 지도자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서 저도 좀 다른 사람 코스프레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의 정프로는 오늘과 완전 달라진 사람이라는 거를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부담돼요. 무슨 정프로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 우연히 그런 일들이 좀 반복됐을 뿐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저 밑에서부터 사전에 준비해서 이 프로그램에 띄어 올린 그 주인공 장본인 모시겠습니다. 최윤경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상 프로그램에 배우 조종자라고 마크 조종자라고 봐도 되겠죠? 저요? 네. 제 얘기였어요? 네,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은 네. 사실 최윤경 기자, 신혜영 기자 이 두 분이 만들어낸 일입니다. 네. 저는 그냥 따라왔을 뿐이고요. 네. 전 약간 처음 뵙는 분 같아가지고 지금. 네. 둘이 CG냐고 댓글이 있습니다. CG 아니냐고.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로 눈 보는 게 처음이죠? 네. 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지금 쳐다보지를 못하겠어요. 네, 저도 거울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 장르만 인터뷰, 장르만 여의도에서 먼저 인터뷰 시간에는 정청래 의원을 모실 예정입니다. 저희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도 보면 이제 구독 취소하겠다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고요. 그래요? 예, 왜요? 네?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에 대한 비토 목소리가 좀 있더라고요. 정청래 예. 디스크. 네. 네. 정청래 디스카운트.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마음을 아는지 현재 지각 중입니다. 네, 아직도 안 왔어요. 리스크가 현실로 됐어요. 보통 11시에 시작이라고 하면 한 10시 50분쯤엔 보통 오시거든요. 아무리 늦어도 프로 네. 방송인들도 3분 전에는 와 계시죠. 맞아요. 생방송 라이브인데도 불구하고 경박하게 웃는 11시 2분 지나서 오신 우리 장르만 여의도 오늘 인터뷰의 주인공이시죠. 특히 FM 코리아라는 커뮤니티에서는 아주 싫어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수석. 야, 이 수석이 붙습니다. 네, 수석 최고위원이시죠?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 참 정치인 정청래. 네, 참 정치인. 근데 이분은 진짜 제가 봐도 약간 저평가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말에 가려서 이 냉철한 여보세요. 분석을 아주 냉철하게 하시는데 막말에 좀 가렸어. 저는 막말을 한 적이 없고요. 막 말을 한 적은 많습니다. 이봐, 이런 것 때문에 이것도 막말 아닙니까? 진짜 수석 최고위원이니까 들어주지 정말. 정말. 네, 그리고 실제로 의정 활동 잘 하시는데 너무 수려한 외모에 가려졌어. 맞죠? 요즘 네. 박찬대 최고가 새해 들어서 궁금증이 생겼대요. 뭐죠? 보면 볼수록 왜 이렇게 얼굴이 잘생겼냐. 그러니까. 매일 질문을 합니다. 또 정청래 얼굴 천재서 그래서 제가 시작됐어요. 부모 탓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건 뭐 본인 잘못은 아니니까.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그 한동훈 위원장이 아주 극혐하는 86세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은 86세대 물론 이제 나이로는 그렇게 끼지만 사실상 좀 애매하게 볼 수 있는 게 이분은 보통 이제 86세대들이 뭐 어디 저 학생회장 어디 뭐 총학생 이런 거 하잖아요. 전대협 의장. 네. 이분은 과대표 출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빠져나갈 묘수가 다 있는 분이에요. 아니 우선 저는 386이라는 용어 자체를 처음부터 싫어했어요. 왜요? 예전부터요?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386 중에 물 좀 주세요. 물 좀 음철리 먹고. 커피로 일단 제 커피를 예. 드리겠습니까? 네. 맛있던 걸 줍니까? 386에서 그걸 또 드세요. 3은 30대를 뜻하고 네. 8은 80년대 학번, 네. 6은 60년대 생. 생 이걸 얘기하잖아요. 네. 거의 한 20년 됐죠 이제. 이거를 보통 처음에 나올 때 87년 6월 항쟁 세대를 뜻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6월 항쟁은 대학생만 한 게 아니에요. 고등학생들도 시민들도, 있고 시민들도 있고 넥타이 부대,
식당 아주머니 전 국민이 다 한 거거든요. 네. 근데 87년 6월항쟁의 공을 마치 대학생들만 한 것처럼 대학생들만 공을 가로채는 것처럼 그렇게 부정적 용어였어요, 처음부터.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다. 그냥 6월항쟁 세대로 명명하는 게 맞다. 그래서 너무 그 특정 사람들을 대학생들만 이렇게 한정할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대학생으로 참여를 했지만 네. 이 용어 자체는 상당히 당시의 시대 정신을 좀 축소 또는 왜곡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건 저는 처음부터 반대했다. 거부했고 네. 나는 386이 아니다. 그런 입장을 항상 취했어요. 그럼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막 86세대, 386 말 기억을 하더라도 그거는 나와 상관없는 얘기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저보고 과대표 출신이라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과대표. 과 대표. 입학식 날 과대표에 출마해서 네. 6명이 출마했는데 네. 50명 한 과에서 6명이 출마를 했기 때문에 네. 44표지 않습니까? 네. 제가 29대 6으로 제가 과대표가 됐습니다. 압도적 표차로. 압도적. 네. 1등이 29, 저 네. 2등이 6표. 네, 유명합니다. 그래서 과대표를 한 게 맞고 근데 뭐 학보사 기자를 또 했습니다. 학보사 기자. 네. 안 하신 게 없어요. 학보사 기자를 했고요. 네. 또 총학생이 제가 선대 본부장을 했고 선대본부장. 총무부장을 했고 총무부장. 88년도에 이게 네. 있었어요. 공동올림픽 쟁취 및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제가 했죠. 어허. 그걸 아, 보고 그게요? 조통특위장이라고 그래요. 네, 네. 네. 근데 그때는 총학생회장보다 셌습니다. 아, 그게 예. 왜냐하면 총학생회장은 그 경찰 수배를 안 받거든요. 네. 근데 조국통일특별위원장은 동 뜨자마자 네. 취임하자마자 바로 수배. 아. 그래서 수배 88년 때문에 6월 2일 날 여기는 완전 주사파로 보시는구나. 아니 그건 아니에요. 검찰에서. 우리 종통일파. 그래서 88년 네. 6월 2일 날 제가 공동올림픽 쟁취 및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제가 네. 취임을 했는데 그 즉시 안기부 경찰 수배를 받았습니다. 네, 그 두드려 맞았죠, 엄청. 그래서 수배받고 3개월간 네. 피신에 다니다가 네. 그때는 이제 또 이제 삭발 투쟁을 했거든요. 삭발. 혈서 투쟁도 하고. 네. 그래서 위장한다고. 가발 얘기 가발을 썼어요. 하지 마세요. 아이, 가발 얘기 하지 마세요. 근데 가발 때문에 잡힌 것 같아요. 가발. 더 특이해가지고. 가발 얘기 하지 왜요? 마. 예? 저희 그때 뿔테 안경 쓰고 진짜 가발을 쓰고 아. 이렇게 학교 밖에 나갈 때는 갔는데 네, 가발. 오히려 그게 눈에 더 띄었대요. 아. 너무 어색해. 그래. 어색해서. 화나지 않습니까? 뚜껑 열리고 화나지 않습니까? 아이고, 뚜껑 얘기 하지 말라니까.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아, 뭔 이상해. 얘기인지 모르겠네. 네. 참 그래서 그렇게 안경 쓰고. 그때 네. 석 달 동안 이제 수배받고 밖에 나가서 활동하고 이제 온돌방에서 못 자니까 네. 온돌방에서 한번 자고 싶다. 온돌빵. 아, 지글지글 좋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동부지구 건대니까 연합집회 한 3,000명이 모였는데 네. 아, 내 몸을 여기다 피신을 하면 되겠다. 온돌빵 그리고 찾았죠. 후문으로 나가서 학우들과 함께 택시를 타고 후배 자취방에 가서 하룻밤 자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나갔어요. 네. 그런데 나만 3,000명 군중에 보호를 받은 게 아니라 프락치도 보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를 어허. 미행을 한 거예요. 아, 프락치가. 네, 그래서 제가 택시 타고 가는 걸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후배 자취방에서 잡혔습니다. 아. 새벽 1시에 안기부. 야. 그래서 끌려가서 여의도 지금도 뭐 어느 호텔인지 모르는데 4시간 동안 네. 집단 구타. 아, 호텔에서 그래도 구타당하셨네요, 다행히. 네. 가니까 수돗물 틀어놓고 아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그 옷을 다 벗긴 상태에서 네. 뒤로 결박당하고 네, 수건으로 이렇게 묶여가지고 네. 4시간 동안. 근데 어디서 날라오는지를 몰라요. 그게 내가. 더 공포스럽습니다. 예. 그러니까 발길질, 뭐 주먹질 날라오는데 그리고 4시간 동안 뭐 집단 폭행, 고문 당하고 나중에는 그러더라고요. 제가 1m 75입니다 지금. 네. 근데 몸무게가 52kg였어요. 아. 못 먹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음. 허리가 25였어요. 네. 그렇죠. 그 정도로 너무 말랐어요. 너무 많은 정보가 아닌가 싶어요. 약간 부담스러울 정도의 TMI인데. 그래서 TMI를 이제 지금 동부경찰서로 알아줬습니다. 끌려가니까 네. 그때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제 합법공간이 네네. 왔으니까. 아. 그때 잡혀갔던 후배 자취방 후배가 박시영입니다. 아, 지금 컨설팅 하시는 분이요? 지각의 변인 줄 알았더니 네. 홍보였어요. 아니, 홍보를 하셔야죠. 봐봐, 박시영 씨를 왜. 한동훈 위원장이 이래서 86세들이 싫어하는 게 도대체 30년째 그 얘기 언제까지 할 거냐는 네. 거예요. 오늘 처음 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 당근만 여기도 여기 단독입니까? 왜냐면 네. 여기 왔는데 기여를 해야 되잖아요. 아, 그래요? 또 우리 정영진 앵커가 독립했는데 독립기념으로 아, 그렇습니까? 뭔가 돌려줘야 되잖아요. 아, 선물. 네. 독립기념 선물. 네. 아유, 고맙습니다. 신모 원료 속이 깊은 정치인입니다. 아,
아유. 아니 예쁘셔. 너무 놀라운 게 대화의 흐름이. 지금 한 5분 동안 쉬지 않고 말씀하셨는데 네. 제목이 하나도 안 나오는 저는 막 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정신이 빠져나갈 것 같아요. 이제 진짜 한번 가봅시다. 아, 근데 여기 앉아 있어요? 네, 저도 독립해가지고 예, 지금 사과식방에 묵고 있는 형편입니다. 뉴스공장에 퇴출됐구나. 그 얘기하지 마세요. 컷오프 당했습니다. 일단 뭐 우리 정청래 의원 워낙 이제 네. 분석력 뛰어난 분이니까 네네. 지금 제일 핫 이슈되는 요거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갈등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은데요. 네네. 요 사안을 우리 정청래 의원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냐,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이제 이 사건 명부터 보셔야 되잖아요. 사건명 The War of the 디올백. 오. 디올백의 전쟁. 디올백의 전쟁이다. 아 예. 그게 한 줄 평입니까? 그게 이제 사건명이죠. 이게. 사건명. 예. 역사를 기록할 때 네. 우리가 살수대첩 이렇게 이제 명명하는 것처럼 네. 역사는 이번에 이 사단을 The War of the 디올백. 너무 웃지 마. 네. 큰일 나. 디올백의 전쟁 네. 이렇게 되는데 이제 관심은 그거 아닙니까? 한동훈의 정계 은퇴가 아니라 정계 이럴 때는 조퇴죠. 조퇴요. 예. 한동훈의 정계 조퇴냐, 네. 아니면 윤석열의 레임덕 방지냐. 요게 이제 핵심 관건이죠. 네. 그래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한심을 따를 거냐, 네. 윤심을 따를 거냐. 네. 이게 지금 거의 뭐 터키 이스탄불에 와 있다고 봐야죠. 무슨 말이에요? 됐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그게 지금, 뭐야 유럽에 붙을 거냐 아시아에 붙을 그런 거냐의 거죠. 고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지금 진짜 갈등으로는 보고 계신 거예요? 저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네. 이거 약속 대련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사실 싸우신 많으실 거 거예요. 아니냐?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다 얘기했습니다. 어제 모두 발언 때 네. 했는데 어제 출근하면서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라는 것을 폭로하는 순간 네. 이거는 한동훈 약속- 위원장의 폭로 이후 네, 약속 대련이 아닐 수 있다. 이런데 저 방점을 더 찍었죠. 그래서 보통 약속 대련은 87년 몇 년생이에요? 저 94년생입니다. 그러면 역사네. 87년에 안 태어났죠. 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6.29 선언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전두환 군사 네. 독재가 네. 유월항쟁이 자꾸 밀리고 그러니까 네. 이제 직선제 개헌을 해서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예. 과연 민정당이 정권을 잡을 것이냐. 네. 그래서 결국은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이고 대선을 하자. 네. 국민투표를 하자. 네. 이런 걸 결정했는데 발표를 노태우가 했어요. 네. 네. 근데 그때는 전두환 기획이고 노태우의 발표였거든요. 그래서 6.29 선언이 나온 건데 그렇다면 지금의 The War of the 디올백 전쟁을 윤석열이 기획했겠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2의 6.29 같은 그런 약속 대련쇼는 아닌 것 아니다. 같아요. 왜냐하면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 네. 사퇴를 요구를 했었다는 걸 폭로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보신 이유는 뭡니까? 제일 중요합니다. 이번 국면에서. 예. 왜냐하면 한동훈 서울지검 중앙지검의 제3차장 중앙지검장일 때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개입 그걸 수사를 했어요. 네. 그리고 실형 2년을 받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은 선거 개입, 공천 개입, 정치 개입이잖아요. 네. 그건 범법행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 머리 좋은 사람이 모르겠습니까? 네. 본인이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사퇴 요구를 대통령실에서 했다라는 것은 네. 실정법 위반이라는 것을 알면서 폭로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퇴 요구를 내가 거부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사퇴 요구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네. 그 사퇴 요구가 있었다는 인정은 결국 대통령의 범법 행위를 만천하에 공개한 거기 때문에 위험에 빠뜨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짜고 친 고스톱일 수가 없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네. 출근하면서 사퇴 요구를 거절했고요. 요 부분이 제일 네. 중요한 부분이에요. 핵심이었다 그게. 핵심입니다. 아, 그럼 이제 앞으로 이거를 네. 정영진 앵커는 아직까지 몰랐단 말이에요. 모르고 물어봤겠습니까? 예. 알면서 물어봤겠죠. 뚜껑 열립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면 네. 이 사태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법적 요소가 있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법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네네. 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법률 검토 들어갔고. 위법한 사항이라고 네. 결론이 나면 고발해야 되겠죠. 고발까지 그러면- 간다. 그러면 네.
수사를 해야 되겠죠. 네. 현직 대통령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아니, 수사는 할 수 있어요. 기소를 못 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수사 주체는 누가 이관섭 되는 거예요? 네. 검찰이 하겠죠. 검찰이 이관섭 대통령실 실장은 비서실장. 네. 빠져나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비서실장. 예,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구조는 공무원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네.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네. 그 선거법이 그렇게 구조에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딱 걸렸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저 고발해서 검찰이 수사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대통령 임기가 끝난 이후에? 이거는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관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일단 네. 비서실장은 수사가 필요하다면 수사를 해야 되겠죠. 지금이라도.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뭐 꼬리 자르기를 할 경우도 있고 뭐도 네. 있겠는데 어쨌든 저희가 법률적 위반이 분명하다라고 네. 결론이 나고 저희가 고발을 한다면 네. 이거는 수사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그럼 자, 이렇게 네. 분석한 정치인은 아직까지 없었죠. 26번인가 27번쯤 되지 않나요? 누가요? 이미 26번째 정도 아, 된다는. 그렇습니까? 아, 여기 네. 너무 늦게 나오셔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네. 좀 아까 저 우리 기자분이랑 그 얘기 다 했어요. 아, 네. 어쨌든 의원님 그렇다면 지금 의원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학원 강사 또 영어 강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유난 갈등을 영어로 좀 한 줄 평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좀 제가 적어주시겠습니까? 영어에 몸은 된 적이 있는데 영어를 잘하지는 못해요. 아 잉글리시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좀 적어주세요. 예. 저한테 영어를 배운 애들이 저 때문에 영어를 아직도 못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잘 배웠겠죠. 성산시형, 네. 성산시형 아파트 네. 그쪽이죠? 네. 아 거기 그 성산 왕갈비라고 맛있는 집이 있습니다. 유난 갈등을 영어로 한 줄 평해 주시면 윤한 갈등을 네. 아 지금 복화 22,000 막 돌아갑니다 지금. 복화. 예. 네. 다 떼셨죠 그거. 네. 그때는 영어 선생님인데도 토익이 700점이 안 됐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는 진짜 그랬어요. 요즘이야 이제 달라졌지만. 와, 잘 쓰십니다. very. 네. 와. 휘고처럼 적으세요. 어려운이 영어는 뭐예요? 어려운이요. 하드. 아, 디피컬트. 그래서 디피컬트를 써야 되는지 네. 하드를 써야 되는지 네, 쉬운 걸로 쓰세요. 쉬운 네. 걸로. 어차피 지금 디피컬트 베리는 적어놓으셨잖아요. 쉬운 걸로 쓰셔야 나중에 아, 와. 아. 둘 사이의 갈등은 관계는 베리 디피컬트다. 혹시 틀릴지 몰라서 저 FF 저거 사이에 뭐 이렇게 아니지 FF잖아. 네, DIFF ICULT. 네, 정확합니다. 디피컬 스페링을 정확해야 돼요. 스페링은 스페링. 네. 스페링. 그러니까 발음이 굉장히 구수합니다. 누구한테 네.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 누구한테 베리 디피컬트? 이거는 네. 왜 어려운 문제냐면 네. 이게 사실은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잖아요. 모든 게 옳고 모든 게 맞아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very difficult하게 이게 빠집니다 이게. 네. 그런데 왜 그러냐면 한동훈 위원장 입장으로서 이제 법무장관도 그만두고 네. 정치인으로 데뷔를 했고 네. 총선도 불출마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선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 돼요. 승리를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지금 디올백이에요. 네. 본인이 와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위원장님 이 디올백은 털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조금씩 각도를 달리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발언이 이제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본인은 총선을 승리해야 돼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아니지 이거 잘못 얘기했네요. 김건희 여사 부부 입장에서는 네. 무슨 말이죠? 네. 퍼스트 네. 레이디가 퍼스트 프레지던트라는 영어인가요? 얘기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퍼스트 네. 레이디, 퍼스트 프레지던트. 하여튼 저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김건희 여사 부부 입장에서는 이건 결코 털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각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윤심과 한심이 네. 이제 대립하는 거죠. 이건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그렇죠? 윤심과 한심의 가장 핵심 키맨들은 혹시 누구라고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윤심의 키맨은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아닐까요? 아니 김건희 여사 말고. 윤심은 아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뭐 굉장히 두 분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네. 의원들 가운데 네. 혹은 뭐 대통령실에서 가장 윤심을 가장 잘 이해하거나 혹은 뭐 가장 잘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지금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없어졌어요? 없어진 건 뭐예요? 왜냐하면 네. 윤석열 대통령 편을 선다는 것은 네. 민심에 반한다는 뜻도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디올백이라든가 김건희 특검 부분은 이건 해야 된다라는 국민적 여론이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의 입장으로서는 그 민심을 받아야 총선을 이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 윤심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공개적으로. 그게 지금 다 지금 잠수 상태. 예를 들면 잠복 상태. 이철규, 뭐 이용 이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 스태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 권성동, 장제원 이런 윤핵관이라고 평가받던 분들이 지금 다 디스어피어런스 사라졌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이 사라졌잖아요. 충청도 선수들이가 디스 이렇게 어피어런스. 묻어납니다. 디스어피어런스. 네. 가무도 없이 사라졌잖아요. 네. 지금 하나 남았다고 평가되는 분이 이철규 지금 네. 임재영 민주장이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당과 대통령실을 연결하는 네. 링크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분을 그냥 스태프라고 전락시켰어요. 아니 근데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 네. 1, 2년 사이가 아니잖아요. 20년 정도 20년 되는 사이죠. 굉장히 오래된 신뢰 관계가 아주 끈끈하게 형성돼 있고 그래서 야당에서도 매번 저 둘은 한 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의 커플이 그 정도의 사이가 이 사건으로 이렇게 한 방에 갈라지고 서로 갈등하고 이 정도까지 됩니까? 이것도 이제 다 알면서 물어보는 것 같은데 당연하죠. 네, 권력은 당연하죠.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나눌 수 없어요. 아. 이 가장 뾰족한 지점에서 네. 이스탄불에서 오줌을 넣으면 네. 이쪽을 넣으면 유럽으로 가고 이쪽 넣으면 아시아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허. 지리산 천왕봉에서 네. 기침을 하면 네. 그 나오는 게 있잖아요. 파편이. 비말? 네, 피말이 오른쪽으로 가면 경상도, 왼쪽으로 가면 전라도처럼 그 첨예한 지점에서 갈리는 겁니다. 갈린다. 네, 그래서 권력은 부자지간에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이 권력 투쟁이에요. 사실은 신구 권력 투쟁,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래서 이거는 예. 어느 한쪽은 죽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타이밍이 너무 빨랐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네, 그래서 결국은 아직도 3년이나 임기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윤의 승리로 끝나지 않을까? 어떻게 봉합이 되든 간에. 그리고 한동훈의 미래는 네.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는 순간 네. 그 남아 있을지도 몰랐던 권력이 네. 역시 디스어피어런스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아니,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진행이 되나요? 이건 제 그냥 내피셜이고 촉인데 네. 총선을 공멸로 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봉합하는 모양새로 가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어제 오늘 언론은 다 한동훈 편을 들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기사 보니까 네. 네. 뭐 이게 사천이냐, 뭐 디올백이 꼭 뭐냐 이러면서 네, 네, 한동훈 위원장을 편들어주는 모양새로 가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보면 네. 윤석열 잘못 얘기했네요. 김건희 부부 입장에서는 2차 경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론을 보고 이 녀석들이 하면서 더 벌써 한동훈에게 줄서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봉합을 하더라도 네. 살얼음판 봉합이 될 것이고 네. 총선 끝나고 두고 보자. 아, See you later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덮고 가자. 네. 너가 그 영화 한 번 앞에 꺼냈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계속 근데 영어가 다 들려요. 네. See you later 두고 보자. 금산 영어 같아요. 네. 시유레이더를 두고 보자라고 하면 어떡해. 맞잖아. 두고 later. 보자. 다음에 보자. 두고 보자. 아니 그러면 네. 현직 대통령이 여당 당내에 뭐 예를 들면 권력이 이미 이제 자리 잡은 한동훈 위원장을 뭔가 뭐 물리적으로 뭐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무슨 방법으로 도대체 한동훈 위원장을 물리적 가해 뭐 이재명 대표 피스처럼 칼로 직접 찌르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심리적 가해는 있을 수 있죠. 네. 심리적 가해. 네. 그리고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이라는 것이 비상대책하라고 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비상대책위원장이 혼자만 비상했어. 셀럽놀이 하느라고. 그 상당히 그것은 권력의 입장으로서는 네. 권력의 정점에서는 눈꼴 사나운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공부머리는 있는지 몰라도 네. 정치머리는 낙제점이에요. 그래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기는 2인자에 불과하잖아요. 1인자보다 언론 보도 양이 더 많고 네. 그리고 1인자보다 더 환호받는 것 같고
그리고 비상대책하러 보냈더니 본인만 비상했어. 이러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성공해도 네. 의전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겁니다. 기분 나쁘잖아요. 군대 갔다 왔죠. 다녀왔죠. 군대 의전이 제일 강한 데가 군대입니다. 네. 프리젠트를 다 해요. 네. 근데 사령관한테 격리하는 걸 까먹고 나왔어. 아, 그러면 그 프리젠테이션은 그냥 지금 이제 불합격입니다. 최고 권력자에게 예. 지켜야 될 예의를 못 지킨 거 그거 하나로 2인자였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이번 있었- 사태의 예. 사건명은 디워 오브 더 디올백이고 예. 내재에 깔려 있는 것은 불경죄죠. 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불경죄. 예,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총선까지는 한동훈 위원장이 그대로 가기는 갈 걸로 보세요?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 부부로서는 네. 봉합을 하더라도 인을 악문 어금니는 풀지 않겠죠. 설령 총선까지는 두고 보되 네. 그 이후에는 근데 이제 뭐 한동훈 내려지고 위원장은 그런다. 꼭 담은 입술이 미문 건 알죠. 아, 그러니까 이 말장난 때문에 아니, 꼭 담은 입술이 뭐냐면 이를 어금니 물고 네. 그래 총선 때 두고 보자. 근데 이를 안 담은 그 꼭 담은 입술을 네. 봤을 때 네. 한동훈 위원장 그거 모르겠습니까? 아. 네. 아니 그 한동훈 위원장이 말 그대로 공부 뭐 열심히 잘 한 그런 사람인데 설마 과거 뭐 김종 JP가 됐든 아니면 이 수많은 2인자들 뭐 노태우가 됐든 이 학습을 안 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인자의 길과 3인자의 길은 그다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아요. 네. not delicate. 그렇게 미묘하지 않습니다. 아. 델리케이트는 우아한, 섬세한, 정교한, 미묘한, 화려한 이런 뜻을 아. 복합적으로 갖고 있어요. 강- 정확하게 영어 선생님. 그런데 2인자는 처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1인자가 보고 있고 네. 3인자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인자가 불경죄를 저질렀을 때는 1인자의 측근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전하, 저 사람을 내쳐야 됩니다. 아. 위험합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건 학습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군요. 그건 경험에서 몸으로 이제 체화되는 건데 네. 그걸 경험하지 못했고 또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은 혹시 야망을 꿈꿨을 수 있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는 과정을 보지 않았습니까? 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네네. 이렇게 해야 된다. 아 나도 그렇게 한번 그러면 나도 할 수 그렇게 해서 있다. 한번 성공해 볼까? 1인자 한번 지금 해볼까? 살아있는 권력이 누구예요? 아. 1순위는 김건희 여사 아닙니까? 출연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네. 아, 제가 봤을 때 그렇다는 네. 거예요. 네. 그러면 한동훈의 윤석열 따라하기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입장으로서는 괘씸할 수 있죠.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이대로 그럼 그냥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거잖아요. 어떤 카드를 갖고 있을까요? 뭐라겠어요? 선민 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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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결국은 민심에 자기가 올라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갖고 있는 모든 행정 권력이 있고 네. 한동훈 위원장은 그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심을 자기가 올라타서 민심과 함께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 대결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을 수 있죠.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 근데 질문 좀 네. 그만하세요. 이제. 왜요? 아니 저를 불러놓고 답변이 너무 길어서 왜 질문이라도 해야 한동훈 뭐 됩니다. 이런 것만 물어봐. 아, 민주당 얘기 좀 물어볼 겁니다. 네네. 저에 대해서 좀 물어본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은 브릿지로 우리 예. 여기 출마 선언한 네. 이 사건을 촉발한 김경률 비대위원 네. 네, 출마에 대한 또 한 줄 평을 해주시죠. 고맙죠, 뭐 저는. 땡큐. 아니 뭐 땡큐라고 안 했어요. 아. 네, 고맙습니다. 그게 그 의미 아닙니까? 왜냐면 좋은 경쟁자가 나와서 한 영어로 다 해놓으셨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네. 정청래는 민주당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아. 제가 상징적인 인물인지는 몰랐어요 그동안. 아 그래요? 예. 에이. 그래서 네. 상징적인 인물은 그냥 아무나 해줘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해줘서 그래서 일단 고맙고. 저를 띄워줬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 고맙고. 네. 그리고 그 발언 이후에 온갖 언론에 제가 많이 났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거를 앞둔 사람들로서는 가장 하고 싶은 게 네. 가장 되고 싶은 게 언론에 많이 노출되는 거예요. 공중전. 네. 근데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죠. 또 이제 만에 하나란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 여튼 이제 현재까지는 정청래 의원께서 훨씬 더 아마 뭐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앞서실 것 같은데. 그건 뭐 잘 모르죠. 네. 아, 저는 이 시대에 참 뭘 몰라요? 이 시대에 참 겸손인으로서 겸손이는 아니, 선거라는 건 뚜껑을 열어봐야 알죠. 아 뚜껑 얘기 그만 좀 하시고요. 아, 근데 네. 두 가지를 여기서 짚고 싶은데 하나는 뭐냐면 이 JTBC가 있는 이 네. 마포구 상암동 네. 여기에 마포 쓰레기 소각장이 네. 갑자기 투하된 거예요. 질문하고 낙하산처럼. 싶었어요. 네. 그래서 마포 주민들이 엄청 분노하고 있거든요. 마포가 그렇게 만만하냐. 근데 저도 모르게 발표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마포 사람들하고 상의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미 하나가 있어요. 네. 근데도 이게 낙하산 투하듯이 쓰레기 소각장을 국민의힘 출신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분노가 많아요. 근데 여기 국민의힘 공천마저 낙하산으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더 이글이글 더 끓고 있죠 지금. 아니다. 자글자글 끓고 있죠. 이게 이글이글은 눈빛이고 어쨌든 그게 끓고 있는데 찌개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고마운 부분이고 마포 주민들의 자존심을 건든 거죠.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왜 이렇게 경로가 급 스피드로 진행됐을까?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 발언입니다. 어허.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고 네. 이게 이 자리에서 했던 것 같은데 네. 그게 이제 뭐냐면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는 네. 가장 중요한 네. 키워드. 그러니까 이제 퍼스트 키워드라면 세컨 키워드는 이겁니다.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 발언. 이거는요. 생각해 보세요. 그 앙뚜아네트 왕비가 단두대에서 처형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아니 근데 그거는 약간 네. 김경률 저 비대위원의 말을 어쨌든 뭐 말을 한 건 맞지만 네. 여기서 했잖아요. 네, 전후 맥락을 여기서 좀 했는데 맥락은 어떻게 되냐면 마리 어쨌든. 앙뚜아네트와 뭐 김건희 여사가 비슷하다 이거보다는 네. 저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때 당시에 어쨌든 그 발언을 한 예. 거잖아요.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렇게 이제 비극적인 삶을 혹은 뭐 이제 그때 그러니까 프랑스 박근혜 혁명이 탄핵 이야기를 하면서 일어난 거는 국민을 건드리는 것은 감정이었다. 어쨌든 취지로. 네. 언론에서는 그런 발언이 나오면 이제 해석을 하면서 네. 기정사실화하는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 국면에서 그 발언은 기름을 부은 거죠.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결국은 김건희 여사 부부 입장에서는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네. 우리를 디스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개연성은 배제할 수 없죠. 한동훈 위원장이 네. 김경률 위원을 통해서 세컨 키워드는 네.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 김경률 비대위원은 그분 이름이 뭐라고요? 에이 네. 왜 또 그러세요? 아니, 김청래입니다. 저는 선거 때 마이크 잡고 상대방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네. 아니, 내 얘기하기 바쁜데. 아니, 근데 상대방 예전- 이름을 네. 잘 기억 못해요, 저는. 아니 근데 예전에는 김경률 저 비대위원 그 회계사 시절에 네. 또 한참 뭐 여당 공격하고 이럴 때는 또 굉장히 또 저 친하게 혹은 이렇게 서로 존중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만나거나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네. 아 저는 보고 싶은 사람만 봅니다. 아하. 옛날부터 안 보고 싶으셨어요? 아니, 그 몰라요. 존재를 모르니까. 김경률께서 그 정도예요? 유명했는데 그 정도입니다. 신문도 좀 읽고 그러세요. 시민단체에서도 얼마나 활동 많이 했는데요. 아, 그분 시민단체 활동했습니까? 아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이런 거 혹시 저 공직선거법에 안 걸리나? 아, 기억나지 않는데. 정청래 아니, 몰랐다. 만난 적이 없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네. 아이, 통화한 적도 김경률 없고. 몰랐다. 잘 몰라요. 그래서 김경률 아니, 만나지 않은데 어떻게 알아요? 비대위원은 그러면 공천까지는 뭐 크게 무난하게 갈 거라고 보십니까? 비대위원장이 손 들어줬다? 그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도 안 왜냐면 해보셨어요? 그건 네. 뭐 당신들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현역 제가 당협위원장 관여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현역 당협위원장도 다만- 불만을 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그쪽에서. 지금 이제 마포을에 네. 그분은 제가 알죠. 김성동 네. 당협 그 위원장이라나 위원장. 회장이라나 네. 그분은 어쨌든 마포에서 한 10여 년 동안 네. 행사장에서 같이 만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제 축사도 하고 네. 굉장히 젠틀한 분이에요. 네. 김수환 전 국회의장 아들. 아들이고 네네네. 그리고 어쨌든 뭐 저의 상대 당이긴 하지만 네. 인품이 훌륭하시고 또 젠틀하시고 예. 그리고 항상 이렇게 뭐랄까 다정다감하고 근데 그분의 입장에서 제가 빙의돼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마포 서강대 옆에 있는 거부장이라는 큰 네, 이제 식당에서 했는데 네. 그럼 아무래도 마포 당원들이 많이 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많이 가고 뭐 새를 보여주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거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온다니까 뭐 잘 보이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거기다 대고 앞에서 어떤 사람을 막 불러가지고 치켜 올린다. 저는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아 현역 그 당협위원장 입장에서는 그 행사의 키워드는 모욕감입니다. 또 모욕감으로 갑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 이재명 당대표가 네. 마포에 있는 거구장이라는 큰 식당에 와서 네.
뭐 수천 명이 모인 데서 행사를 해요. 신년 네. 할애를 합니다. 네. 그럼 제가 마포구를 당원들을 막 몇백 명 데리고 갔을 거 아니에요. 더 많이 데리고 갈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정청래가 이제 지역위원장인데 네. 앞으로 총선을 나가야 되는데 네. 정청래가 와 있는데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정영진 씨 잠깐 올라오세요. 정청래 컷오프다. 뭐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그 있지만 여기 정영진 있습니다. 정영진 막 손들어봐요.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럼 우리 마포를 저를 좋아하는 저를 지지하는 당원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부글부글하죠. 네, 그러니까 자글자글. 그거는 자글자글하죠. 네. 아무리 정치가 비정하다지만 그런 형태로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무슨 뭐 사전에 뭘 얘기를 한다든가 당신은 경쟁력이 없다든가 근데 그런 얘기를 또 공개적으로 해요. 네. 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하. 저기 당신은 질 사람이야 또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걸로 해석될 수 있잖아요. 모욕적이다. 그래서 상당히 모욕적이죠. 모욕적이라는 거는 영어 단어가 생각나지 않으셨죠? 뭐예요? 강사 출신이에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자, 민주당 얘기를 좀 가보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번 총선 전략은 뭐예요? 또 수석 최고위원이신데. 승리가 전략입니다. 빅토리. 승리가 결과가 아니고 전략입니까? 네. 수석 최고위원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이게? 아니. 저는 네. 승리를 위해서 네. 달려갔는데 한마디만 요마디만 네. 더 하고 그러는데 네. 사실은 이제 언론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면서 한동훈 효과를 많이 얘기했는데 네. 어제 리얼미터 네. 여기 언론이니까 뭐 다 공개해야 되죠. 네. 리얼미터에서 발표한 어제 네. 당 지지율이 네. 민주당 45.1, 국민의힘 36.6이에요. 네, 빨리 정보 띄워주세요. 네, 또 네. 읽어야 되니까. 효과는 네. 없는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효과가 없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국은 와서 네. 비상대책을 내온 건 없고 네. 결국은 본인만 비상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났다. 이런 건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첫 번째 전략을 얘기하라니까 네. 이번 총선은 누가 뭐라고 해도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권 안정을 위해서 국민의힘을 지지할래? 아니면 정권 견제를 위해서 민주당을 지지할래? 여기는 항상 거의 민주당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네. 정권 견제. 네. 그런 면에서 이 정권 심판 선거를 수미 일관하게 밀고 가는 것이 전략적 관점이죠. 정권 심판이다. 네. 그러면 민주당 뭐 하겠다 이건 보다는 그냥 윤 정권에 대한 심판. 요게 이제 첫 번째 메시지인 거예요. 아니죠. 그것은 전략이고 네. 이제 전술이 또 있지 않습니까? 전술. 택틱인가요? 혹시? 법이 있으면 세칙이 있고 네. 시행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권을 그러면 왜 심판해야 되느냐?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다 죽었어요. 정치도 죽고 경제도 죽고 평화도 죽고 사회 뭐 민주적인 분위기도 죽고 다 죽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을 살리겠다. 그래서 무엇을 많이 죽이는 정권과 네. 무엇을 살리는 야당 이렇게 대립각을 세울 생각입니다. 저희는. 네. 그렇게 되고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실제로 피폐한 민생 네. 이것을 하나하나 저희가 다 때울 겁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첫 번째 대통령 될 때 네. 페이스북 대통령이라고 보통 얘기했어요. 그래서 SNS에서 많이 전파되었던 홍보가 뭐였냐면 네. 줄리어스 라이프, 줄리아의 인생. 네. 그래서 줄리아라는 가상의 인물을 세워놓고 예. 예를 들면 아. 0세부터 6세까지, 뭐 6세부터 10세까지, 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20대 청년기, 예. 40대, 50대 중년기, 예. 60대, 70대, 네. 80대 그래서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어떻게 할 거냐. 딱딱 맞춰가지고 홍보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이 대체적으로 윤석열 정권 때 많이 망가졌다. 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영진스 라이프, 음. 영진이라는 하나의 네. 이런 가상의 인물을 세워놓고 네.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아하.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네. 예를 들면 거기 나왔어요. 이제 나올 거예요. 제 머릿속에 있고요. 아. 그리고 이거는 정책위한테 이걸 마련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아하. 네, 네, 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네. 8일에서 12일 네.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에게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어서 발표한 거. 근데 기자님이세요? 예. 누구예요? 여기 앞에 계십니다. 아, 네. 최은경 기자로 처음에 소개해드렸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늦게 와가지고 몰랐어. 몰랐어요. 아, 뭐 하는 거예요?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서 우리 술도 같이 마셨는데 뭘. 아, 그랬어요? 네. 아, 구혜진 기자는 알아요.
네. 아 최윤경 기자에 대해서 아니, 다른 제일 기자예요. 좋아하는 기자는 최규진 아 기자님. 그때 거기서 왔던 분이에요? 아. 아 그렇구나. 그게 약간 네. 어둑어둑해. 그래서 아, 이렇게 조명빨 있을 때하고 좀 아유 이렇게 너무하신다 구분이 진짜. 잘 안 가네. 아 이게 승리는 몇 석 승이에요? 네, 몇 석이 목표가 승입니까? 몇 석입니까? 저희는 151석이 목표고요. 네. 그리고 더 많이 얻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아, 목표 151석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과반이죠. 아니 근데 지금 현재 왜냐하면 예. 선거는 진짜 모르는 거고요. 아, 물론 겸손한 자세는 좋죠. 아니 예. 이거는 그냥 리얼 네. 상황을 얘기하자면 150석을 못 얻으면 네. 행정 권력도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거의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처럼 가고 있는데 국회마저 내준다. 우리가 일당마저 내주고 국회의장마저 내준다. 이거는 역사의 죄를 짓는 거다. 그래서 일단 네. 151석을 목표로 최선을 다한다.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늘이 스스로 돕는다는 영어로 또 것처럼 한번 해주셔야죠. 그것까지 스카이스 셀프 서비스. 해보는이야 그건. 저분 왜 이러십니까? 네. 아, 이게 좀 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다 보면 서울대 연대 고대 중심적 사고를 하지 마세요. 아, 하늘이 도와줄 것이다. 네. 그래서 151석 이상으로 더 많이 가는 가는 건 게 꿈이죠. 꿈이지만 일단은 우리가 151석 밑으로 내려가는 게 절대 안 된다. 그 절대 안 된다. 아, 그렇게 이제 그런 생각하신다는 면에서 거죠. 봤을 때 좀 이따 얘기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네. 선거제도도 네. 병립형이냐 연동형도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임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보다 한 20석 정도 이렇게 날아가면 사실 국민들이 보실 때는 그럼 이제 민심이 민주당에서 더 국민의힘 쪽으로 옮겼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날아갈지 네. 어떨지 속단하지 마세요. 아니 뭐 속단은 안 하죠. 근데 근데 이제 20석 정도 준다고 치면 직업이 네. 애널리스트 아니에요? 제가요? 네. 진행자예요. 애널리스트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아, 없어요. 없습니까? 네. 아, 뭘 알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아니 근데 내가 잘못한 게 많네. 잘못한 게 많아. 네. 조금 세부적인 당 이야기로 네. 들어가고 싶은데 네. 그 우리 자객 공천 이야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결국에 이제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가 좀 가장 큰 이슈가 될 자객 텐데. 공천에서 자객이라는 단어는 가급적 언론에서 안 썼으면 아, 좋겠어요. 네. 그렇다면 왜냐하면 네. 네. 1월 2일 날 이재명 대표가 칼로 피습을 당했지 않습니까? 네. 자객이라는 것은 칼 든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안 썼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뭐 술잔 식기 전에 뭐 돌아오겠다 그러는데 아. 새벽 때부터 술 마시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모른다면서 잘 보셨네. 아니, 누가 한지는 몰라요. 근데 네. 뭐 술잔 얘기라든가 네. 자객 얘기라든가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실제로 선거라는 것이 칼로 찌르는 게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 민주주의가 가장 선진적으로 발달한 게 영국이잖아요. 네. 영국 의회를 영어로 이건 영어로 얘기해요. 네, 네. 팔로먼트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네. 팔리아 플러스 팔리아, 먼트의 먼트. 합성어입니다. 네. 네. 팔리아는 시끄럽게 떠든다는 뜻이고 먼트는 플레이스, 장소란 뜻이에요. 시끄럽게 떠드는 장소가 영국 의회입니다. 어원상. 네. 그러면 왜 말로 시끄럽게 떠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옛날에는 검투사들이 자객들이 칼로 찔러서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목숨을 끊고 자기 의사를 관철한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라. 네네. 칼로 싸우지 말고 말로 싸워라. 네. 그래서 팔러먼트, 말로 싸우는 장소가 의회거든요. 네. 네. 근데 의회의 그 팔러먼트의 어원을 생각한다면 칼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이제 그냥 다시 순환을 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윤영찬 의원이 있는 지역구에 네. 비례인 이수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어요. 원래 네. 서대문갑에서 출마하겠다고 한참 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요거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I think that behavior is not beautiful. 이렇게 뭐 좋은 아름다운 행동은 모습은 아니죠. 아니라. 왜냐하면 지역구라는 것은요. 네. I think 대세에서 지금 아니 내가 영어가 다 어떤 들려요. 다 들리라고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게 하는 게 영어입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름답지는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고향처럼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고향을 버린다라는 네. 정도는 아닐 수 있어도 지역구를 함부로 옮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뭐 서대문 갑 어디서 한다고 하다가 갑자기 뭐 불출마 선언하고 그렇게 가는 것은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에요. 네. 그런데 이것을 또 언론에서 뭐 친명이 어떻고 자객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다. 그 누가 시켰습니까? 본인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지. 당 지도부와의 교감이 전혀 없이 본인 스스로 그러죠. 그만뒀다가 지금 국면에서요. 네, 네. 누구 너 나오지 마
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에서? 그러면 어디 나가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건데 아하. 제가 이제 언론과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정치인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조중동하고 인터뷰를 거의 안 했어요. 네. 중앙하고는 제가 실수로 몇 번 해가지고 빼는데 조선동하고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단 한 차례 인터뷰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하고는 인터뷰 안 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언론하고만 인터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언론에서 제가 부정적인 것을 많이 하는 이 분야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면 되지도 않는데 친명, 비명을 붙여서 갈라치기를 해요. 이런 언론의 습성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100% 이수진 의원의 전략적 판단, 고민 끝에 나온 결론이라고 봐도 되나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판단한 거죠. 그런 건데 그걸 가지고 또 뭐 자객이니 어떠니 네. 언론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클릭 장사를 하고 싶은 욕심은 있겠으나 언론이 그건 너무나 과도한 거다. 근데 그러면 언론 네, 하나만 더. 정청래 의원이 그럼 박용진 의원의 지역구로 출마 선언을 한 것은 그건 역시 그냥 100%. 저는 출마 선언 한 적이 없습니다. 강북. 아 죄송해요. 정봉주 정봉주 전 의원이. 의원. 그건 예. 본인이 강북으로. 선택한 거죠. 본인의 선택. 그렇습니다. 누가 그것도 거기를 가라고 그냥 했습니까? 경선을 한다고 하면 바람직한 경선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라도. 그럼 예를 들면 반대 입장에서 네. 지금 이제 능동태력인데 수동태력 본다면 수동태의 주인공이 봤을 때 네. 난 이 사람하고만 경선할래. 이 사람만 와. 이 사람은 오지 마. 네. 그럼 그것도 올바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디까지를 언론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제 좀 전에 이제 언론이라고 생각 안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네. 어디까지는 언론이고 어디부터가 그 기준점이 뭡니까? 아니 뭐 등록된 언론사는 다 언론사겠죠. 조중동은 언론사잖아요. 형식적 언론이겠죠. 네? 형식적 언론. 예,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뉴스공장. 자, 언론이 네. 아닌 건 제가 어디예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87년 6월 항쟁 이전에는 네. 언론 통폐합이라든가 네. 정권의 나팔수, 앵무새 이런 얘기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87년 6월 항쟁 때는 6월 항쟁 이후에 정치적 공간도 넓어졌지만 언론의 자유도 만개한 거예요. 그런데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네. 진실 추구, 정론 직필, 네. 그리고 정권에 대한 견제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권이 나팔수를 한다는 것은 언론의 역할을 못 한다는 거죠. 아, 정권의 정권에 대한 나팔수기에? 날카로운 비판 네.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등록되지 않는 정치단체처럼 네. 어느 정당을 일방적으로 편들고 네. 하는 것은 언론의 기능에서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거는 한쪽 정치에서 볼 때는 그렇지 그러니까 않겠습니까? 미국처럼 차라리 우리는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라고 쓰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조선일보가 예를 들어서 민주당 편을 드는 건 아니죠. 조선일보가 민주당 편을 잘 안 드는 건 뭐 많이들 알려진 얘기인데 상대방 편 드는 거 아니에요. 또 반대쪽에 또 다른 언론들은 이제 주로 이제 민주당 편 드는 언론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것도 원하지 않아요. 민주당 편을 들고 국민의힘 편을 들고 그 얘기가 아니라 네. 그냥 있는 대로 객관적으로 보도를 해달라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서 보면 이쪽에 있는 수많은 언론들이 또 저긴 민주당 편만 들고 국민의힘은 아주 그냥 악의적으로 쓰는 저런 언론이라 생각하실 텐데 그러면 그런 언론들도 다 내가 생각할 때는 언론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 생각할 자유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언론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아니, 저의 생각인데. 네. 그거. 근데 이제 그게 개인이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네. 이제 공인이시잖아요. 적어도 많은 국민들이 이제 선택해서 뽑은 그리고 이제 많은 국민들은 또 그런 언론들을 아니 그래서 하여튼 네. 저는 그 두 신문사하고는 인터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하시건 안 하시건 그건 이제 안 하는 건 본인의 제 자유잖아요. 자유긴 한데 생각도 자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네. 적어도 내가 그냥 사인이거나 아니면 그냥 뭐 그냥 자영업한다 이러면 전혀 상관없는 건데 네. 그게 아니고 공인이라면 적어도 내가 어떤 언론을 주로 구독하고 있는 독자인데 공인의 입장을 알아야 될 필요는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의무를 좀 갖고 계시진 않나 하는 거죠. 그거는 네. 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페이스북을 거의 하시네요. 매일 어떤 정치인보다 정청래 알콩탕 소통을 직접 국회의원은 네. 나라 국자잖아요. 네, 네, 네.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네. 대해서 국민들이 그 저 정치인의 입장은 뭐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페이북을 우리는 통해서. 알려드려야 될 네. 의무가 있고. 네. 그래서 저처럼 SNS 많이 하는 경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두 신문사하고는 인터뷰를 안 하더라도 네. 거기서 제일 많이 저를 보도하는 것 같아요. 허구한 날 무슨 뭐 종편 틀면 네. 정청래가 어쨌다 정청래가 어쨌다. 네, 네, 하여튼 네. 한편으로는 감사하긴 한데 네. 저는 인터뷰를 하지 않아도 네네네. 근데 저를 그렇게 내세워서 꼭 이렇게 장사를 해야 되나 자존심도 없나 그런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네, 네. 또 질문 하나 더 드리면 네. 따끈따끈한 기사가 오늘 떴으니까
이거 좀 설명이 더 필요한 네.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 의원님이 이제 예비 후보들의 후원회장을 아주 여러 명을 맡고 그 기사 떴습니까? 네, 떴습니다. 어제 기자가 와가지고 별로 알맹이 없는 기사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했는데. 요거를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후원회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네.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경쟁 후보의 후원회장을 네. 정청래 최고위원이 맡아주고 있다. 네. 그런 분들이 한 10분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최고위원이라면 어쨌든 최고위라는 의결기구에 네. 있는 사람인데 이 공천 과정에서 그럼 후원회장을 내려놔야지 여기 한 사람을 밀어주는 모양새가 되면 네. 공정한 경선이 되지 않을 수 있지 제가 이제 않냐 어제 하는 지적을 그 했거든요. 기자가 전화가 와서 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4년 전에 이낙연 당시 선대위원장이었나요? 무슨 직책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30여 명을 후원회장을 해준 전례가 있습니다. 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원들이 한두 명이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제가 받아들이겠어요. 네. 근데 한때 어떤 모 매체에서 저한테 뭐라고 공격을 했냐면 정청래 의원은 출판기념회, 의정보고회, 축하 동영상, 축사 이런 거를 특정 친명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다. 원하는 데는 다 해준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정정 보도를 내라. 못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중재에 제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언론중재에 가가지고 정청래 의원 말이 맞다. 그래서 정정 보도 해라. 네. 반론권 보장해라. 네. 그래서 거기에 실렸습니다. 실렸어요. 만약에 이것을 언제까지 안 실으면 그 다음 날부터 하루에 50만 원씩 내라. 네. 이렇게 센 제재를 했거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불만 있는 의원들하고 겹칠지 안 겹칠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저한테 출판기념회 의정보고의 동영상을 보내달라고 하면 다 보내줬어요. 그러면 현역 의원이 아닌 분들은 왜 내 경쟁 상대한테 축하 동영상을 보내주냐. 의정보고의 출판기념회에. 그렇게 문제제기할 수 있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현장에 가서 축사를 하거나. 그럼 그분들도 다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누구를 보고 타겟팅해서 해준 건 아니에요. 원하는 경우 해줬어요.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오해하지 마시라. 어제 기자한테도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의미 없다. 불만 있는 그 국회의원이 있다면 그분도 저한테 부탁을 해라. 그럼 후원회장을 해주겠다. 네. 아니 그럼 그러니까 후원회장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건가요? 뭐냐면 후원금을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선거법이 바뀌어서 총선 때까지 1억 5천을 모을 수 있어요. 어떤 후보든 간에. 근데 후원금을 모으려면 후원회장이 누구다. 좀 알려진 인물을 하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그 선거에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원해요. 원해서 좀 유명한 분을, 알려진 분을.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얼굴이 커서 좀 눈에 띄지 않습니까? 아, 많이 크시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한테 요구를 한 거예요. 심지어는 네. 어느 지역구 같은 경우는 네. 현역 의원이 한 명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예비 후보들이 국회의원 아닌 분들이 여러 명 있어요. 네. 근데 한 명을 해줬어요. 네. 그랬더니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왜 거기만 해주냐고. 나도 해주라고. 아. 그래서 한 지역구에 2명을 해줬어요. 후원회장을 그러면 한 지역구에 있는 예비 후보들 2명에게 동시에 동시에 하고 해줬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니 저한테 이래도 되겠냐? 그랬더니 된대요. 그래서 한 명을 해줬는데 왜 거기만 해주냐? 나 근데 거기에 또 해달라면 또 해줄 거야. 아, 그리고 누구든- 거기 있는 불만 있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아. 그분도 또 해줄 거예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저로서는. 이게 공정성에 큰 뭐 문제가 근데 그 생길 기사를 것 내가 아직 못 같으니까. 봤는데 네. 그래서 어제 그 기자한테 얘기하면서 이거는 상대방이 보면 그럴 수 있을 수는 있겠으나 저로서는 또 지도부의 한 명으로서 아니 그게 뭐라고 와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안 됩니다. 야박하게 이렇게 거절하는 것도 그렇다. 그래서 정치적 의미를 떠나서 인간적인 정으로 보나 네. 뭘로 보나 네. 부탁하는데 안 해주면 좀 그렇잖아요. 여기 여의도 뭐 장르만 장르만 여의도. 여의도 네. 여기도 네. 어떤 JTBC 기자가 네. 아, 의원님 여기 한 번 좀 나와주세요. 안 돼. 이러고 하고 안 나오면 뭐가 되냐고. 그 기자는 또 부탁한 기자. 아, 근데 이게. 그래서 네. 그 기자하고 또 친해요 제가. 맞아요. 그래서 최모 기자라고. 네. 그래서 제가 알았어 한번 나갈게. 몇 분 물어보더라고. 언제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나오려다가 맞아요. 그때 홍보물 뭐 이렇게 네. 프레젠테이션이 있어가지고 못 나왔어요. 그래서 네. 제가 미안하다. 그래서 그러면 23일 오늘 나오겠다. 근데 안 나올 거야.
이럴 수는 없다. 없잖아. 아니, 없잖아. 출연을 하는 것과 이제 후원회장을 하는 것의 무게를 어떻게 봐야 비슷한 돼?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아니 왜냐면 누가 이제 부탁하면 들어주는 거예요. 부탁하면 다 들어주면 제가- 한 2주에 한 번도 제가 나오지. 마음이 약해. 야, 마음이 약해. 아니, 근데 예를 나와주세요, 들어서 또. 이재명 대표가 후원회장이다 이렇게 하면 그건 아무리 봐도 좀 메시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수석 최고위원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서열상 당내 서열상 아마 두 번째 아니신가요? 그렇죠, 그죠? 지금은. 그러면 당에서 두 번째인 분이 지금 우리 수원회장이다라고 하면 그거 역시도 당원들에게 좀 메시지 같이 느껴질 수 있잖아요. 영어로 어필은 되겠죠. 어필은 되겠죠. 네, 근데 그게 무슨 결정적인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은 좀 들고 다만 당 대표는 그야말로 공천장에 도장을 찍는 사람 아니에요. 최종 결정권자. 그래서 당 대표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네. 현역 국회의원들의 출판회와 의정보고서에 축전을 다 보냈습니다. 동영상은 안 보냈습니다. 거기까지만 해요. 그러면 다른 국회의원 아닌 사람들 예비 후보는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현역 국회의원만 해주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면 최고위원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 또 위안이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네. 당대표는 딱 그렇게 원칙을 정했어요. 그리고 우리 최고위원 사이에서도 최고위원들은 그러면 현역 의원들만 당대표가 축전을 보내니 다른 그렇지 못한 비현역 예비 후보들은 네. 어쨌든 이러저런 어쨌든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은 좀 위로하고 좀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응원도 하고 이런 걸 좀 하자라는 컨센서스가 있었어요. 네네네네. 그런 의미다. 네. 그 당내 공천에 대해서 이제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 얘기를 한 게 있었잖아요. 마지막 질문 정도만. 네네. 드리겠습니다. 삼선 벌써 끝납니까? 1시간 했어요. 일찍 좀 오시든가. 영어가 30분이었습니다. 정에 약한 사람이야. 뭘 부탁하면 잘 못 뿌리쳐요. 네, 그래서 네. 아니 그래서 제가 후원에 이거 한 번만 더 네. 말씀드릴게요. 네. 아니 제가 무슨 도움이 돼요? 아유 뭐 의원님 도움이 됩니다. 꼭 해주세요. 네. 그런데 안 돼 이렇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 또 그분들은 간절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괴로워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제 직전 보좌관이 왔어요. 아버님 저 이번에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아. 근데 저 사진 한 번 좀 찍어주세요. 약속 사진 찍었어요. 찍어드려야죠. 그다음 또 와가지고 저 후원회장 좀 해주시면 안 돼요? 해드려야지. 안 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해야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현역 의원들이 있다면 본인들 축사 동영상 보내준 것은 감사하고 남 후원회장 해주는 것은 네. 고깝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좀 마음을 좀 넓게 넓게 썼으면 가라. 그리고 좋겠습니다. 네. 저기 후원회장 한다고 해서 도움이 별로 안 될 거야. 맞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될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 가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 후보에게 도움 될 수 있어요. 정영진 앵커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저요? 왜요? 내가 댓글 막 달아야지. 빨리 내려라. 예, 장르만 여의도 도움이 안 된다. 아이고 요거로 먹고 삽니다 저는. 네. 아, 그래서 이제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공천 관련해서 두 가지 이제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 돈봉투 사건 있잖아요. 그것과 이제 뭐 이런 사건들이 지금 수사 진행 중이고 네.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일단 돈 받았다고 인정한 부분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최종적으로 대법원 유죄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건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다음에 3선 이상. 네. 용태를 따로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3선 이상의 감점을 주지는 않겠다. 그치만 물러날 때는 스스로 알아서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치적, 정무적 판단과 사법적 판단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정치는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또 되는 것을 안 되게 할 수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법적 판단은 그야말로 법문에 나와 있는 대로 판결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후보자 적격 심사를 통과했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그것을 정무적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후보 적격, 부적격 이 조항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도 예를 들면 부적격으로 해야 된다. 그런 조항이 있으면 부적격을 하는 게 맞죠. 근데 재판 과정에 있고 1심 재판도 안 나온 사람들은 부적격 사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 거예요. 또 그걸 가지고 또 오해를 넣어붙여가지고 친명이니까 통과됐다, 뭐 비명이니까 탈락했다는데 반대예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랑 가까운 친명이라고 얘기되는 분들이 피해를 더 봤어요. 적격, 부적격 판단에서. 많이 부적격이 됐어요. 그런 거고 공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여기는
정치 영역 아니냐. 그러니까 후보자 검증위원회는 정확한 조항에 의해서 적격 부적격을 판단했지만 그 이후에는 정무적 판단의 영향력이죠. 네. 영향이죠. 그러면 공관위에서 판단하는 것도 정무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또 본인도 정치적,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뭐 이것은 본인이 생각해라. 알아서 물러날 사람은 네, 그렇습니다. 지지 물러나서 불태 이렇게 봐라.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치의 영역을 사법적 영역의 잣대로 들이대면 답은 없어요. 네네네. 자,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네. 오늘 아직 밥값을 지금 못하고 네, 지금 있습니다. 제가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그 가면도 쓰셔도 아, 되고요. 네네. 그 지금 이낙연, 이준석 연대가 지금 좀 언론에서 많이 낙석 나오고 있지 연대. 않습니까? 그 뒤에는 그 또 낙석이라고 그러시더라. 네. 낙준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준낙도 괜찮고. 아니 난 낙석연대라고 내가 이렇게 부르는 것도 자유인데 이 자유를 억압하는 아니, 방식입니까? 아니 뭐 부르시는 게 자유죠. 예. 어쨌든 이 두 하셔도 분의 되는데. 연대가 아니 지금- 보니까 네. 네.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방송 같아. 무슨 거기는 소리 자유를 하시는 거예요? 만개하자고 그러는데 자유를 자꾸 억압해. 아니. 네, 자유 TV십니다. 네. 어쨌든 자유 TV. 그 이준석, 이낙연 이 두 분의 연대에 네. 또 구원이 있는 그건 내가 있다고 봐요. 봐요. 그 정청래가 컷오프 때문에 많이 컸다고 보는데 많이 컸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분의 연대 결국은 선거 때 어떤 결과를 내시리라 보십니까? 근데 영어로 저- 한 줄평. 저 이당저당 부탁드립니다. 선생은 네. 제가 경험해 이당저당이요? 네. 네. 김종인 선생이요? 네. 이당저당이라뇨? 이당저당 선생이잖아. 이당 졌다가 저당 갔다가. 근데 이당저당 선생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네. 정치적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요? 실력이 없어요? 아니 비대위원장 출신이신데. 아 근데 언론에 과대포장됐다고. 저는 민주당은 그래요? 왜 모셔갔어요 그러면? 또 그때 아픈 가끔 이야기를- 가다가 오판을 할 수 있죠. 아 사람이 하는 거라. 왜 저분이 대선도 한 번 나온 적 있잖아요. 네. 그냥 이제 드롭하고 그랬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저분 말은 그렇게 언론에서 많이 받아쓰는데 네. 그럴 정도의 가치가 있고 귀담아 영향력이 들을 있는 만하진 건 아니다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분을 빗대서 얘기하지 마시고.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제3지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제3지대 빅텐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텐트를 치려면 기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뽕이요. 텐트를 치려면 기뽕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나무 뭐 네, 폴대 같은 거. 폴대 같은 네, 게 있어야 네. 돼요. 폴대가 높이 있어야 높은 폴대가 있어야 큰 텐트를 텐트. 넓게 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높은 폴대 네. 이거는 대선 후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대선 후보로 제3지대에서 부각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빅텐트가 될 수 없다. 스몰 텐트다. 일단 스몰 텐트.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야전 네. 텐트 정도. 그리고 이제 이 네. 텐트는요. 네. 네. 홍수지면 다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텐트 저는 있잖아요. 그럼 홍수는 뭐예요? 제3 네. 뭐 소나기 오고 뭐 비 오고 그러면. 근데 왜 자꾸 이 사람들은 자기를 셀프 디스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텐트를 친다고 그러지 자꾸? 아. 집을 짓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 이준석 대표가 네. 그래서 그런 얘기 했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집을 질 거야. 네.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고 비가 와도 떠내려가지 않는 튼튼한 집을 질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이 믿어줄까 말까인데 네. 텐트를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그건 셀프 디스다. 그리고 우리한테 표 주지 마세요. 우리는 임시 가설 정당이에요. 라고 왜 본인들이 선전을 할까? 그런 점이 안타깝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보통 집을 져야 되잖아요. 집을. 네. 집을 지는데 뭐가 필요하죠? 설계도가 필요하죠. 그리고 집 지려면 재료를 살 수 있는 자본이 필요하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설계도가 일단 없는 것 같아요. 아, 설계도가 어떤 집을 지어야 될지. 아. 어떤 집을 지어야 될지 설계도가 없으니까 텐트 정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지려면 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치에서는 신뢰 자본이거든요. 네. 근데 이준석 대표는 쫓겨난 사람이고 네. 이낙연 전 대표는 스스로 쫓아 나간 사람이잖아요. 스스로. 박차고 나간. 박차고 나간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데 두 사람이 공통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네. 뭐냐면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아. 어느 정당에서 네. 쫓겨났든 스스로 나왔든가. 예. 그런데 방향이 다릅니다. 음. 그래서 연대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어. 이낙연 대표의 탈당과 이 창당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이 다른 거 가지고는 싸워도 이 부분만큼은 거의 일치단결된 분위기잖아요. 왜 저러나? 네. I don't understand. I don't 네. understand. 나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네. 저는 근데 이해를 이렇게 해요. 민주당을 박차고 나갔어요. 민주당을 뒤로 하고 네. 박차고 나갔어요. 네. 그럼 민주당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반대 방향은 어디가 보이죠? 국민의힘이 보이죠. 저는 국민의힘 쪽을 향해서 지금 행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요? 네. 국민의힘으로 간다고요?
방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방향이 네. 스펙트럼으로 봤을 때 예. 알겠습니다. 아니 민주당을 박차고 나왔잖아요. 네. 민주당 반대 방향에 어디가 있어요? 국민의힘 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을 박차고 나왔잖아요. 네. 반대 지점이 어디 있어요? 민주당이 보일 거 아니에요. 아니 이 박차가 꼭그뭐 방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상대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간다는 게 아니고 나라를 위하는 쪽으로 다 같이 열심히 경쟁할 수도 있는 거죠. 헬로우 여보세요. 지향점. 지향점 가는 방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지점이 있어 보이는 듯해요. 자 그런데 두 사람은 정체성이 너무 다르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낙연 전 대표는 어쨌든 아버지부터 민주당을 했고 이거 보고 이제 뼛속까지 민주당이라고 그러죠.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를 했고 네. 그리고 민주당의 당대표를 했어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하고는 격이 안 맞아요. 솔직히. 네. 연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디테일과 콘텐츠는 이준석 대표에게 있어 보여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훈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왜 불출마합니까? 인천 계양 같은 데 나가지. 굉장히 모욕적 언사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을 뛰쳐나와서 민주당이 바라보이는 지형으로 가고 있는 이준석과 네. 민주당을 박차고 국민의힘 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튀고 있는 부분에서 만날 지점이 있어 보이나 네. 정당은 뭐죠? 하나의 이념으로 뭉친 정치 결사체예요. 그리고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합니다. 네. 그런데 두 사람이 거기서 공통분모가 있을까요? 그게 옛날식 사고라고 금태섭 뭐 대표 등은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 옛날식 사고든 신사고든 교과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과서도 바뀔 때 됐대요.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정책이고요. 진리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2차원 평면에서는 이쪽에서 나오면 이제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3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X, Y, Z축까지 나오기 때문에 요렇게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총선 끝날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끝납니까? 네, 이것저것 재다 보고 맞추다 보면 지금 있잖아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도 이 같은 안정된 정당인데도 공천 과정이나 이런 것이 바쁜데 그리고 저는 더 웃긴 게 아니 하나의 정당은 정당으로 이제 뭐 등록을 하고 정당이 만들어졌어. 만들어지지 않는 정당이 만들기도 전에 합당을 얘기하고 뭐 연대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다. 코미디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래도 마지막, 웃긴 마지막. 거예요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진짜 하나만, 마지막. 진짜 마지막. 진짜로? 네. 그 용해인 의원이 하고 있는 비례연합 정당 이거는 민주당이랑 같이 할 가능성이 높은가요? 저는 정치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죠. 근데 정당은 하나의 정치 이념 지향점을 가진 정치 결사체예요. 정당이 다르다는 것은 그게 다르다는 거고요. 또 정당의 목표는 정권 획득의 목표입니다. 그럼 각자 정당이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해서 가는 거예요. 특히 그리고 정당은 선거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할 정도로 선거는 가장 큰 이벤트지 않습니까? 근데 왜 다른 정당 그 눈치 보고 다른 정당하고 뭐 하자고 그러고 그냥 알아서 정당의 새를 키우고 자립해라. 국민들한테 표를 많이 얻으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알아서. 그렇지 않고 선거 때 연합할 정도면 그냥 차라리 합당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독립적인 살림이 다 있고 독립적인 기업이 다 있어요. 그럼 각자 이윤축을 해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기업은. 정당은 정권 획득을 목표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각자 거기도 대선 때 또 대선 후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경쟁 관계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당을 세워놓고 대선 후보를 내지 않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양당이 정당의 했잖아요. 목표가. 양당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정의당도 끝까지 고한 거 아닙니까? 심상정 후보가 단일화 뭐 이런 거 하지 않고. 그 대선 되면 다 각자 경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용해인 돈 두댓 이겁니까? 뭐가 아니 그러니까 하지 마라. 남의 정당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당은 어쨌든 총선에서 민주당 간판으로 민주당 공천으로 한 석이라도 더 얻는 게 목표고 과반 목표고 또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후보에 나가서 승리하는 게 목표고 그거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가설 뭐 연대 연합이 있을 수 있고 충분히 가치가 있어요.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민주당 당원이에요. 그리고 지도부의 일원이에요. 이번 총선 전쟁에서 반드시 과반 의석을 해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관점인 거예요. 중간에 연대장, 소대장 얘기가 들을 수 이런저런 의견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해야 전쟁이 승리합니다. 근데 전쟁을 지휘하는 것도 나중에 승리를 하든 패배를 하든 총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이재명 당대표예요.
이렇게 연대하고 뭐 그래가지고 과반수를 잃었다. 그 연대 때문에 했으니까 이재명 당대표 당신 총선 일당 못하고 패배했어도 우리가 봐줄게. 이럴 겁니까? 그런 거 없다.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민주당의 과반석 총선 승리를 위해서 간다고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네. 그겁니다. 그것이 유일한 국회마저 전략이다. 일당을 민주당이 내줄 수 없다. 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하에서 그 국회의장을 국민의힘이 뺏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상상하기 싫습니다. 다른 작전 뭐 이중대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일단 우리가 151석 과반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전략이라는 자, 그런데 거죠. 네. 비례의석을 다 양보하래요. 총선에서 정당이 자선 사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지역구로 151석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비례도 민주당이 당연히 획득을 해야 되죠. 지역구 의원들에게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 연대 연합을 위해서 당신 양보하고 다른 정당에게 후보 양보할 거냐. 오케이 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겠죠. 지역구에서 한 표라도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고 노력하면서 똑같은 한 석인 비례대표는 남의 정당에 양보하자. 자선 사업하자. 어떻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민주당이 일당이 될 가능성이 그래도 제일 많은 거 아닙니까? 다른 여타의 정당이 일당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1야당으로서 당연하게 과반 의석 151석 이상 확보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다른 정당 나눠주다가 의석 비례정당 나눠주다가 우리가 일당을 놓치고 국민의힘이 일당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민주당이 역사에 떳떳합니까? 역사에 죄를 짓는 거죠. 다른 전략 없다. 무조건 일당 그리고 그리고 과반 선거 제도라는 확보다. 것은 네. 심플해야 됩니다. 네. 근데 복잡하게 만든 지금도 게 정당이 한 50개 정도 돼요.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된 거는 정치인들이 만드신 비례정당이 거잖아요. 나오고 네, 그러잖아요. 비례정당 양당에서. 10개가 나올지 20개 나올지도 몰라요. 네. 어디다 찍을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 선거 제도에서 병립형이냐 연동에서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떡줄 사람은 유권자예요. 유권자적 사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당 상층 중심으로 이렇게 연대할까 연합할까 비례는 정당은 뭐 비례 연합 정당을 만들까 연동할까 병립할 때 국민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생각은 빠져 있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80%는 비례 정당도 하게 되면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우리도 예전에는 지역구는 민주당 그리고 비례는 뭐 정의당 등등이 줬는데 이번에는 비례도 민주당 주고 싶다. 이게 제 감으로는 80%입니다. 이거 국민들이 언제 이렇게 복잡하게 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정치인들이 본인들의 뭐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복잡하게 선거제를 그런 만든 부분에 거지. 대해서 그래서 네. 반성하고 저는 네.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아유 좋습니다. 네. 자 네. 오늘 요 정도 하고 어떻게 식사하러 가셔야죠 점심. 아니, 다 끝났냐고요. 끝났죠. 아니 근데 나에 대해서는 왜 하나도 안 물어보냐. 궁금한 게 없어요 의원님한테. 그렇구나. 네. 근데 왜 나를 불렀어? 네. 근데 왜 나를 불렀어? 네. 의원님 워낙 이제 분석력이 좋으시니까. 네. 베리 네. 디피컬트였습니다. 아유 네. 너무 좋았습니다. 자, 베리 델레키트한 문제를 많이 얘기했습니다. 네 우리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신 정청래 의원과 오늘 인터뷰 진행해 봤고요. 이렇게 참, 저 믹스커피 끊었는데 이거 믹스커피네. 라떼입니다. 30년 먹었던 믹스커피. 아니요 라떼예요 라떼. 라떼입니까? 라떼입니다. 네. 라떼는 이런 게 없었는데 요즘 생겼구나. 와우. 마지막까지 정말 적대 개그를 이렇게 방송 이렇게 지저분하게 만들고 가죠. 개그계의 적대. 자 우리 정청래 의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은경 기자님,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았다는 거야. 근데 한 번도 안